갑니다. 1회분 단원별 문제집입니다. 그 1번부터 하는데, 자, 이제 민총부터 이제 들어가죠. 민법 총칙.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첫째, 우리가 법률 관계라 그랬어요. 법률 관계. 이 법률 관계는 법이 지배합니다. 법이 지배하는 관계는 권리, 의무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권리 위주로 생각하죠. 근데 권리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변경되고 소멸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고 합니다. 권리 변동. 자, 권리 변동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죠. 권리 변동에서 발생을 취득이라고 하죠. 취득. 이 취득은 이게 원시 취득이 있고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있죠. 승계 취득이 있다. 다시 승계 취득은 다 넘어오는 이전적 승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포괄 승계. 자, 요거는 이전적 다시 특정 승계가 있고요. 이전 여기서 포괄 승계가 죄송합니다. 설정적 승계죠. 일부만 넘어오는 설정적 승계가 있고. 여기 이제 포괄 승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 매매를 넘어온다. 상속으로 넘어온다. 이거죠. 설정적 승계는 일부만 넘어오니까 지상권 설정한다, 지역권 설정한다, 전세권 설정한다. 원시 취득은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에서 손해 취득을 한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를 한다. 무주물을 선점한다. 유실물을 습득한다. 그 다음에 부합을 한다. 혼화를 한다. 가공한다. 이런 것들은 다 선의취득이야. 선의취득.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은 여기 두 가지로 나눠죠. 변경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주체의 변경,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과 작용의 변경이 있어요. 근데 내용의 변경은 다시 성질적 변경과 수량적 변경이 있습니다. 성질적 변경은 소유권 이전해 달라 안 해주면은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성질적 변경입니다. 손해배상. 아니면 물상대위 같은 거. 수량적 변경은 권리 수가 증감 변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1개였다가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한다. 그러면 물건이 권리가 2개 되죠. 수량적 변경이죠. 근데 작용의 변경은 뭐냐면, 자, 임차권에 임대차에 등기를 했어.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잡철이 되죠. 이게 작용의 변경. 1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2순위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1순위 저당권이 없어졌을 때 2순위가 승진하는 이것을 작용의 변경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멸은 절대적 소멸하고 이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상대적 소멸하고 상대적 소멸은 집이 팔린 경우입니다. 집이 팔린 경우. 그러면 집이 절대적으로 소멸하진 않았죠. 요게 여기서 한 문제 이게 물어보는 게 그게 1번 문제예요. 1번 한번 보세요. 다음 중 잘못 짝지어진 걸 고르시오. 저당권 설정이다. 설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설정적 승계죠. 이전적 승계 아닙니다. 1번이 틀렸죠? 2번 소유권 폭이다. 이거 좀 소유권은 유죄포 생각나죠?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유죄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자가 통지, 관통승대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관념의 통지고. 무주물 선점, 원시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무건대리 최고, 의사통지다.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2번 보세요. 권리변동에 관해 2번이죠. 틀린 걸 골라라. 건물 신축은 원시취득이다. 맞죠?
갑이 을 소유 토지 저당 잡았습니다. 저당 설정했죠? 이거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맞죠? 3번 등기된 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를 내용의 변경 이야기죠. 여기 작용의 변경이죠? 작용의 변경입니다. 임대차에 등기한 거는 틀렸죠. 내용의 변경을 뭘로 바꿔야 돼요? 작용의 변경으로 바꿔야 됩니다. 3번이 답이고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해서 을 소유권을 상실한다. 집이 팔렸죠? 상대적 소멸이죠.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 승계된다. 이전적 승계죠. 여기 상속은 포괄 승계를 통해서 이전적 승계로 가죠. 그죠? 여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을 원인을 봤어요. 권리 변동 원인을 봤더니 이게 원인이 법률 요건입니다. 다시. 권리 변동 원인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원인. 그 원인, 법률 요건, 권리 변동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 당사자가 원해서 발생하면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 원하지도 않았네 법률 규정에서 발생한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권리 변동 원인에 즉 법률 요건에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죠. 그죠? 근데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죠. 이거 의사 표시로 요소로 합니다. 당사자가 원했기 때문에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죠. 그러나 이거는 의사 표시로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죠. 여기서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게 준법률행위란 말이에요.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법에서 주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준법률행위 종류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이게 표현행위냐 이렇게 표현행위냐 비표현행위냐 이게 비표현행위. 이건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사실행위를 하는데 표현행위를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인데 사실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 표현행위는 의사통지, 의체거라 그랬죠. 의체고 거절, 최고 거절. 그래서 의체거, 의사통지 최고 거절입니다. 의체거.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관념의 통지는 관통승대, 각종 통지, 승인, 승낙, 그 다음에 대리권 수요 표시. 그래서 관통승대, 이렇게 관통승대. 그 다음에 사실행위입니다. 이게 순수사실행위 있습니다.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 이렇게 나눠지는데 혼합사실행위로 이럴 때는 순수사실행위는 순매주가 발명했다. 매주, 주소 설정, 가공, 발명, 순매주, 주소 설정, 순매주가 발명했다. 발명 이런 것들. 그래서 순매주, 매작물 발견이죠. 하나 빠졌네. 여기다가 매작물 발견입니다. 매작물 발견. 그래서 여기에서 매주가 발명했다. 그 다음에 혼합사실행위. 자, 혼합사실행위는 부부동거, 사무관리.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물건 인도 뭐 이런 것들인데 현재 뭐 변제 이런 것들. 그 변제 같은 거. 이 변제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 게 요거 두 가지. 요 부분은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요. 나머지는 뭐 참조로 보시고. 특히 변제 같은 거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다. 그래서
의체거, 관통승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 1번 보니까 아까 지문 3번 보니까 청약자가 승낙된 통지 있죠? 각종 통지, 관통승대죠? 관유무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지문 5번 보니까 무권대리행위 추인 여부의 본의로 최고. 아까 최고는 의사가 통지죠? 의체거, 관통승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도 3번도 보세요. 3번도 보니까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을 틀린 것을 고르시오. 지문 2번 보세요. 552조에 따라 상대방의 최고는 아까 최고는 이 최고는 표현의 의사가 통지고 표현행위고 준법률행위죠. 예?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이죠. 그런데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면 법률행위로 가야죠. 근데 최고는 의사가 통지고 표현행위고 준법률행위가 법률 규정으로 가니까 의사와는 관계없죠. 뭐에 근거합니까? 법률 규정에 근거합니다. 법률 규정. 의사를 뭘로 바꾸죠? 법률 규정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문 3번 보니까 대리권 수여 표시는 관통승대, 관여무 통지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도 법률 요건이죠. 1번 선의악에는 관념적 용차라고 합니다. 참조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법률 규정에서 준법률행위 개념이 작년에도 이 의체거 관통승대 요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최고는 준법률행위니까 법률 규정에 근거하지 의사에 근거한다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로 갑니다. 이 법률행위는 첫째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 법률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법률행위 종류가 중요합니다. 법률행위 종류가 첫째가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단독행위냐 두 번째 계약이냐 합동행위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합동행위. 그럴 때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지금 여기 하나입니다. 이렇게 의사표시는 이렇게 하나고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고 합동행위는 의사표시가 여러 개 이렇게 구심점으로 향하죠. 이렇게 합동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눠지죠. 상대방 있다 없다 유죄포라 그랬죠. 유언 또는 유증 또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 그러니까 소유권 포기 나왔죠? 소유권 포기. 그래서 소유권 포기. 그래서 유죄포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유죄포. 아까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지문 하나 떴죠? 그 다음에 상대방 있다. 그러면 동철이가 동의, 철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상계. 그 다음에 추인, 취해의 취소. 그 다음에 해제, 그 다음에 해지, 그 다음에 채무면제.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의 채무면제. 상대방 있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의 채무면제. 근데 여기에 해제는 앞에다가 합의만 들어가면 합의 해제라든가 합의 해지는 이게 어디로 가죠? 계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 계약은 뭐? 자, 계약은 물권 계약, 채권 계약, 신분 계약 여러 가지 중에서 협의로는 채권 계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할 게 예약도 계약이다. 요거 하나하고 합의 해지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이다.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두 번째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채권행위. 채권행위. 채권행위는 다른 말로는 의무부담행위라고 합니다.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 그 다음에 채권행위 반대가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물권행위다. 물권행위다. 두 번째가 준물권행위다. 준물권행위다. 이렇게. 준물권행위다. 그럴 때, 자, 물권행위는 소유권 이전한다, 저당권 설정한다, 지역권 설정한다, 전세권 설정한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준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을 양도한다. 그 다음에 채무를 면제한다. 면제한다. 아니면 특허권 같은 거 무채재산권이라고 합니다. 특허권, 무채재산권을 양도한다. 이런 것들은 준물권행위. 그런데 요 물권, 이 처분행위에서는 매매교환 임대차죠? 매매교환 임대차. 근데 타인의, 여기 채권행위에서는 타인의 권리매매도, 이게 이행 문제라는 게 유효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죠. 그러나 이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된다. 그래서 매매는 채권행위니까 타인의 권리 매매 임대차 다 유효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에 저당권 설정했다, 타인의 권리 지상권 설정했다, 타인의 권리에 전세권 설정했다, 이거는 다 무효가 됩니다. 됐죠? 근데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의무 부담행위가 아닌 걸 고르시오 라고 해서 매매교환 임대차 쪽쪽 쓰고 채권 양도.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입니다.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나눠지고요. 세 번째가 이게 출연행위냐, 비출연행위냐, 내 재산을 감소하고 상대방을 증가시키는데 비출연행위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내 재산을 감소시키는데 상대방을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인데 대리권 수요 표시, 뭐 소유권 포기. 네. 자, 이런 것들은 비출연행위인데 여기 출연행위는 다시 이렇게 두 가지로, 자, 내가 주니까 너도 준다. 유상행위, 유상계약이죠. 자, 무상행위로 나타나죠. 유상계약은 무려 매매, 교환, 뭐 임대차 같은 거 유상행위죠. 그 다음에 증여, 사용대차, 무상행위죠. 이렇게 유상계약, 무상계약.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요식행위냐, 불요식행위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불요식행위. 근데 법률행위는 불요식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야. 요식행위는 예외적으로 단독행위 같은 건 요식행위, 즉 유언 같은 거, 그죠? 요식행위가 요식행위죠. 그러나 원칙은 불요식행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대리권 수요 표시는 법률행위죠. 비출연행위인데 불요식행위다. 그럼 맞습니다. 그죠? 자, 문제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거기 문제 보면 아까 안 한 게, 오른쪽에 4번 보세요. 법률행위 종류에 관해 틀린 걸 고르시오. 채권행위, 매매교환 임대차죠? 맞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죄표라고 그랬죠? 계약 해제는 상대방 있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추에 채무 면제해줬으니까 해제, 여기 해제, 상대방 있습니다. 처분행위는 아까 여기 처분행위는 채권행위, 처분행위에 물권행위에
거기에 지상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전세권 설정이, 처분행위 맞죠? 그 다음에 유상행위, 매매교환 임대차, 유상행위 맞죠? 네가 주니까 나도 준다. 무상행위, 증여 사용대차 맞죠? 5번입니다.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걸 고시. 아까 의무부담행위는 채권행위라고 그랬죠? 채권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 교환, 매매교환 임대차,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임대차,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죠. 채권행위 의무부담이 같은 말입니다. 매매 예약도 계약이라고 그랬죠. 예약도 계약이니까 채권행위죠. 의무부담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분양 계약도 계약이죠. 의무부담행위입니다. 그런데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 중에 처분행위죠. 처분행위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단독행위가 아닌 걸 고르시오. 합의가 들어가면 합의 해제, 계약이라고 그랬죠. 예?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이지만 합의란 말이 들어가면 계약이라고 그랬죠. 1번이 답이죠. 청약은 철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 취소, 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정대리 동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러나 합의가 들어가면 단독행위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7번 준법률행위. 아까 이 준법률행위에 의체거 관통성대, 그죠? 관통성대. 그런데 자, 이 동의는 법률행위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착오의 취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입니다. 준법률행위 아닙니다. 이행의 최고, 채무의 최고, 의체거 준법률행위죠. 의체거 3번이 답이죠. 무건의 추인 법률행위입니다. 추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임대차 해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법률행위 중에서 틀린 걸 골라라. 1번 대리권 수행위는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불효식행위다. 아까 법률행위는 불효식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불효식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 행위, 대리권 수여 표시가 아니고 대리권 수여 행위입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 이쪽으로 가죠? 못하면 제가 강비약을 먹어가지고 대리권 수여 행위입니다. 수여 행위. 대리권 수여 행위는 이거는 비출행이면서 법률행위니까 불효식 행위죠. 조심할 게 대리권 수여 행위는 수권행위인데 요거는 법률행위고 불효식 원칙인데 아까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에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관통성대, 관여무통지고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두 개 비교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고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출현행위입니다. 이게 출현행위, 매매교환 임대차. 3번 법률행위가 준법률행위의 다른 점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아까 법률행위냐 준법률행위냐. 이건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이라고 그랬죠. 원하는 대로 발생하면 법률행위. 원하지 않았는데 효과에서 발생하면 준법률행위 중에 법률 규정으로 갑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유동정보가 아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유동정보는 협의무권대리라든가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서가 전의 상태죠.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이게 틀렸죠? 법률행위는 의사의 형태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눠진다. 맞죠? 9번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걸 고르시오. 자, 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취소, 의사표시 취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수권행위 철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채무면제, 아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 채무면제 준다 그랬죠. 그런데 매매계약 일방예약입니다. 일방예약. 예약이죠. 예약도 계약이라고 그랬죠. 예약도 계약이라고 그랬죠. 5번이 답입니다.
다음 중 요식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아까 대리권 수행위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불효식의 원칙이죠. 에? 불효식의 원칙이니까 답은 2번입니다. 혼인, 유언이죠. 유언은 유언서 작성 이런 것들 해야 돼요. 비밀 증서 여기 요식행위입니다. 법인 설립에 및 등기해야 되잖아. 요식행위죠. 혼인 신고해야 되잖아요. 요식행위죠. 어명이 배서 교부를 해야 되잖아요. 요식행위죠. 그죠? 불효식이 아닙니다. 자, 11번 법률행위 종류에 관해 틀린 걸 골라라. 유언, 사인, 증여. 죽으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사후행위입니다. 맞고. 저당권 설정에는 저당권 설정에는 채권행위 종된 행위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돈을 은행이죠. 돈은 은행에 돈을 꾸겠죠. 1억을 꾸겠죠. 돈을 꾸죠. 이게 소비대차라면 금전 소비대차 하죠? 소비대차 하잖아요. 그래서 1억을 꾸고 나서 은행이 저당권 잡죠? 돈 꾸지도 않았는데 저당권 잡어? 꾸어주고 저당권 잡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행위는 뭐 보세요? 저당권 채권행위. 이 채권행위가 돈을 꾸는 행위죠. 금전 소비대차. 채권행위의 종된 행위입니다. 돈을 먼저 꾸고 저당권 잡는 거죠. 금전 소비대차는 채권행위입니다. 조심하세요. 저당권 설정행위는 여기서 본다면 저당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고 물권행위야. 그죠? 그렇지만 그 전제가 돈을 먼저 꾸어줘야 되죠. 꾸어주는 행위는 채권행위야. 그지? 그리고 종돈행위입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적재산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라고 그랬죠? 준물권행위 아까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채재산 이게 지적재산권의 양도입니다. 준물권행위입니다. 매매임대차는 채권행위죠? 매매임대차는 채권행위입니다. 소유권 포기다. 아까 소유권 포기는 여기 비출현행위입니다. 출현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같은 게 아니죠. 네? 비출현행위다. 그래서 비자를 넣어야 됩니다. 출현행위가 아닙니다. 출현행위는 이렇게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사용대차 이런 것들입니다. 12번 법률행위 관해 옳은 걸 고르시오.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 목적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타인 권리 부동산도 이 의무 부담이니까 유효라 그랬죠. 있다라고 바꿔야 되고요. 정지조건 법률의 조건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다.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발생하죠.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 요건이죠. 자, 여기에서 보십시다. 이제 여기까지가 법률행위 종류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이제 성립요건, 법률행위 성립요건을 보니까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즉 매매를 한다. 갑이 을한테 매매를 한다. 그러면 내 집 이 소유권 이전한다. 대금 지급한다는 게 목적이죠. 팔겠다. 사겠다. 의사표시. 그죠? 당사자 갑과 을이 있어야죠. 근데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이제 효력 요건입니다. 효력 요건인데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에 있죠. 그래서 효력 요건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바꿔졌다 그랬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에서 103조 여기서부터 이제 104조가 나오죠. 그래서 103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나오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죠. 여기서는 효력을 하려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비진이,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착오한 의사 표시죠. 그 다음에 일치는 하는데 하자가 있다. 사기, 강박의 의사 표시죠. 그 다음에 이게 일반적 효력 요건입니다. 일반적 효력 요건. 여기 이제 뭐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일단 특별 효력 요건, 이게 특별 효력 요건에 한번 나왔는데 효력 요건, 효력 요건에 만약에 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대리권의 존재. 그 다음에 조건, 기한에 의해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했을 때 법정 대리 동의. 그 다음에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당,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농지매매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원을 첨부하라 그러죠. 이때 농지매매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으로 첨부는 매매의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고 등기 요건이라 그랬죠. 네? 등기 요건입니다. 이거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거기에 그 12번에 2번에 보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죠. 103조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이 안 돼요. 추인이 안 됩니다. 전환은 되지만.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론 후 목적물이 전소됐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고. 13번 법률의 요건에 관해 틀린 걸 고르시오. 일반적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존재를 뜻하죠. 맞죠? 질권 설정 계약, 물권의 인도는 특별 성립 요건입니다. 특별 성립 요건. 인도는 해줘야죠. 법률의 성립, 불성립 문제는 유효, 무효 문제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 성립을 해야 효력이 없어서 무효 취소가 문제되죠. 불성립 상태에서는 무효 취소를 논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대리행위,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 효력 요건이다. 그래서 이거 대리권의 존재, 그 다음에 동의, 조건, 기한의 성취, 도래, 토지거래 허가, 그죠? 그리고 성립요건, 효력요건을 구별시리기. 성립요건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주장자가 입증해야 되고, 효력요건은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 주장자가. 가령 아까 반사회적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요게 효력요건이고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는데 그 무효를 주장하는 즉 피해자가 일일이 다 입증해야 되죠. 그래서 효력요건은 무효 주장자가 입증하지만 성립요건을 주장한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대리에 있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이 집을 팔아라, 이 집 담보로 잡아라, 담보로 돈을 꿔라 그랬는데 1억 꿔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병한테 1억 2천을 구웠다. 매매를 했다. 이게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인데 요게 병이라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너 책임지라.
요게 126조 표현대리죠. 근데 정당한 이유는 여기서는 선의무과실로 해석한다는 게 판례죠. 근데 정당한 이유가 이게 성립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립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요건은 주장자가 입증하라 그랬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 선의무과실은 조문의 성립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병이 스스로 입증하라 이거죠. 병이 스스로 입증하라. 이렇게 그래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은 불공정 법률이 무효잖아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 주장자가. 성립요건은 표현대리에서 126조 표현대리 정당한 이유는 성립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가 스스로 입증하라 이거지. 그래서 성립요건은 유효 주장자가, 효력요건은 무효 주장자가 입증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문 5번 보세요. 법률행위 성립요건은 입증 책임은 그 법률행위 무효 주장자가 있는 게 아니고 효과 주장자죠. 무효 주장자가 입증하는 것은 효력요건입니다. 네? 그 말 알겠죠? 성립요건은 효과 주장자, 효력요건은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지금 뭐 했습니까? 민총에서 쭉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여기부터 이제 정리할 거예요. 대충 알겠죠?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14번부터는 거기 그 요약 판례집은 그 여러분들이 그 보세요. 3페이지에 기출 있죠? 참조로 보시고 거기에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예? 건물의 신축은 원시 취득, 기출. 3페이지에 그 원시 취득 있잖아요. 거기에 원시 취득의 그 중간에 선의 취득,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하분화 가공, 신축,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 예? 승계 취득의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눠지죠. 예? 그건 여러분 보시라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작용 후 변경 있잖아요. 작용 후 변경. 아까 문제 봤죠? 저당권, 순위승지, 임차권 등기 있었죠? 소멸에서는 기출지문 보세요. 여러분 기출지문을 계속해서 반복해 줘야 됩니다. 갑과 옥을 을에게 매각해서 소유권 상실했다. 상대적 소멸이죠? 권리 변동 원인이 법률 요건 있고 법률 요건의 모습에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그래서 법률 규정에 준법률행위 있죠? 그 다음 오른쪽에 법률행위가 있죠? 오른쪽에 자 법률행위 종류에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그 기출지문 보세요. 민법 552조에 따라서 상대방이 최고, 아까 지문 나왔죠?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권자의 통제가 없기 때문에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틀린 지문이죠? 예? 그 다음에 자, 그 법률행위 요건에 박스 있죠? 박스에 일반적 성립요건, 효력요건, 특별 성립요건. 아까 특별 성립요건의 네 번째 질권 설정 계약의 질문의 인도. 아까 특별 성립요건이라고 아까 질문 봤죠? 예? 그 다음에 특별 효력요건의 대리권의 존재, 동의, 조건, 기한, 법률행위,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 있죠? 그 다음에 주의 보세요. 주의. 성립요건은 유효 주장자가 입증 책임지고 아까 지문 봤죠? 그 다음에 효력요건은 무효 주장자가 입증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에 판례 2번은 넘겨보시면 모래시계 있죠? 농지 매매 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죠? 기억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 채무면제했다 그랬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죄포라 그랬죠? 기출 보니까 예약 합의 해제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계약에 예약도 계약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그래 채권행위 의무 부담행위죠? 예? 물권행위는 거기에 소유권 이전행위, 지상권, 저당권 설정행위, 준물권행위, 즉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합해서 처분행위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예? 합해서 처분행위, 처분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에 자, 두 번째 줄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무채 재산권 양도고 기출 세 개 지문이 나오죠?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 타인 소유 목적으로 매매 목적이 될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이죠? 채권 양도는 의무 부담행위 아니라 그랬죠? 예? 오른쪽에 유상 무상입니다. 유상행위, 무상행위. 그 다음에 무상행위 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조금 쉬었다 합시다.